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우선은 저희 루틴을 만들어 놓거든요. 어떻게 수업에 이 시스템 루틴을 만들어 놓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일에 우리가 테스트를 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 테스트에 대한 오답을 수업 시간에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오면 바로 오답을 진행을 하게끔 일단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답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에 대한 채점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재 채점을 하는 부분들을 교재 매칭을 다 만들거든요. 근데 이 교재 매칭을 만들어서 바로 애들한테 뿌리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오답하는 그 시간에 오답을 제가 처음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일일 테스트 오답뿐만 아니라 교재 매칭 오답한 부분들도 저희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 매칭을 해서 이제 애들이 틀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뭐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문제를 더 풀거나 또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개념 설명을 하고 나면 보통 개념을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때 저희 이제 레벨 1이라 그래서 가장 쉬운 부분들 이 부분을 이제 개념으로 뽑아가지고 개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이 끝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학원 시스템상 그 자기화 수업이라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더 남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요때 저희도 이제 일일 테스트라던가 성취도 평가를 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성취도 평가를 하면서 뭐 채점하고 그다음에 오답까지 진행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학원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저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겁니다. 네, 이 정도까지 사용하겠습니다. 시험 대비 기간의 메타 수학은 우선은 가장 좋은 부분은 일단 그 수능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요 근래 평촌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은 그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 걸로 만드냐 못 만드냐가 중요한데 일단 메타 수학에서는 요 부분을 제공해 주면서 그리고 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는 사실은 문제들은 있죠. 근데 그걸 다시 유형별로 또는 그 문항별로 오답은 있지 않는데 메타 수학은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수능에서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얘들한테 풀리고 그리고 오답까지 시키는 부분으로 첫 번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교과서라던가 교재에 대한 매칭을 시키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그 부교재를 변형해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만 풀리면 아이들이 사실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재 매칭을 시켜가지고 뭐 교재 매칭은 딱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로 또 문제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수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그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매칭시켜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얘들이 틀린 부분들에 대한 계속 틀린 부분을 계속 틀리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쭉 쌓이면 저희들이 학생별로 다 오답을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오답 점검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오답 점검하는 부분들도 이게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틀린 문제는 또 틀리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답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내신 대비 기간에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수학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 틀리는 부분을 계속 틀린다라는 게 결국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메타 수학은 일단은 제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테스트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리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단원을 점검해 가는데 그런 점검할 때 요 오답들을 계속 출제하면서 얘들이 틀리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하냐면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문제를 더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학생들의 이제 그런 느낌들이 오는 거죠. 선생님이 먼저 야, 너 이 부분, 요 부분 중요하니까 해봐. 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게 메타 수학을 계속 쓰면서 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단원을 뽑아주세요. 아니면 어디 모의고사 문제를 뽑아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애들한테서, 학생들한테서 이런 부분들이 요청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오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들어간 요 과정들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레벨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레벨을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거든요. 이게 레벨 1 문제고, 이게 레벨 2 문제고, 이게 레벨 3 문제 하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도 이런 성취감들이 조금씩 높아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레벨 2까지 풀 수가 있고, 선생님 이제는 레벨 4도 해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수학 외적인 부분들인 건데 이런 자신감들도 사실은 좀 쌓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뭐냐면, 문자를 저희가, 이제 제가 문자를 대부분 다 발송을 하는데, 이제 테스트라던가 성취도 평가를 보고 나면 항상 그 다음 날에는 모두 다 문자를 발송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성적에 대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이 일일이 모든 아이들 다 점검하면 좋지만 사실은 가끔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선생님한테 그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온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들 더 많이 틀렸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문제들을 많이 틀렸을 때는 이제 피드백이 바로 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에 대한 피드백과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놓치는 부분들 좀 더 빠르게 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이제 부모님들한테서 오는 피드백인 거고요. 또 하나는 학습 분석표가 이제 달마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월 진행되는 부분들이 학습 분석표가 나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피드백이 또 선생님한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피드백들이 그 전보다는 그냥 생활적인 부분에서 피드백보다는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저는 좀 더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제 저희 학원에 오기 전에 시험을 한번 봤는데 그때 성적이 한 40점대 이렇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40점대를 받지? 라는 사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를 받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그냥 교과서를 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재를 풀렸죠. 저희들이 시중 교재를 이렇게 풀렸는데 이 친구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메타 수학에 있는 이런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단계적으로 애들한테 한번 시켜보자.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시켜보자라고 해서 일단 학원에 있는 내신 대비 교재 다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교재도 일단은 수업을 시킨 다음에 메타 수학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시킨 거죠. 천천히. 그래서 레벨 1, 레벨 2, 그 다음에 레벨 3까지 연습을 시키고 지금 사실 중학교 학생들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지정했을 때는 한 레벨 4 정도 이상의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레벨 3에서 레벨 4 문제를 꾸준히 이제 반복을 시킨 거죠. 근데 이 레벨 1과 레벨 2를 할 때도 사실 충분하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아이도 조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그걸 기다려주는 시간이 사실 필요하고, 부모님도 이걸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요 세 개가 잘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40점의 점수를 맞았다가, 요 근래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에서 이제 86점 정도를 받았거든요. 40점이 향상이 됐는데, 이제 킬러라고 하는 한 두세 문제 정도만 이 친구가 조금 더 놓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출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는 메타 수학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좀 좋아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도 그런 제가 봤을 때 효과는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말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